안녕하세요. 닥터캐럿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책 리뷰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오늘 리뷰할 책은 앤디 위어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마션으로 유명한 SF 소설 작가인 앤디 위어가 우주 배경 소설을 한 3부작 정도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백미로 꼽히는 이 작품, 줄거리부터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소설 첫 부분은 주인공이 말도 못하고 막 온몸에 튜브가 꽂혀 있는 상태로 하면서 눈을 떠요. 그런데 눈을 뜨니까 컴퓨터 같은 장치가 2 더하기 2는 뭐 이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머릿속을 계속 굴립니다.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점점 깨어날수록 2 더하기 2는 4였지. 내 이름은? 내 이름 뭐였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기억을 점점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여기가 지구가 아니다. 우주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위를 막 둘러보니까 내가 누워있던 곳하고 비슷한 침대가 2개가 더 있는데 옆 침대에 보니까 2명은 이미 죽어 있어요. 그래서 3명이 탄 우주선에서 나만 살고 2명은 죽었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일단 우주선에서 자기의 할 일을 해가면서 점점 지구에서의 기억이 드러나면서 지구에서의 기억과 현재 우주에서의 하는 일이 교차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스포주의, 과거 드러난 기억 속에서 주인공 그레이스는 과학 교사였는데요. 애들한테 과학 상식 퀴즈 이런 거 하면서 막 재밌게 수업을 해요. 되게 그런 거 되게 좋아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과학자들 사이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태양 근처에서 갑자기 붉은 선이 관측이 되었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일단 페트로바 선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페트로바 선이 점점 밝아지고 태양은 점점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해요. 이 페트로바 선이 뭔진 모르겠지만 태양이 어두워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게 20년, 30년이 계속되면은 태양이 5% 어두워지면서 지구에 빙하기, 식량 감소, 대멸종이 올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일본, 미국, 러시아 여러 나라에서 협력해서 페트로바 선의 정체를 연구하는데 이게 하나의 선이 아니라 정체불명의 외계 미생물체가 막 모여가지고 선처럼 보이는 것을 이루었던 거예요. 그렇게 페트로바 선 대책위원회가 생기고 거기서 전권을 위임받은 담당자가 주인공을 찾아와요. 저 지금 평범한 과학 선생님인데 저한테 왜 오셨어요? 원래 어벤져스도 헐크 그 박사가 완전 박사인데 오지에서 의료봉사하면서 평범하게 살다가 갑자기 퓨리가 찾아오잖아요. 사실은 이제 주인공도 뭔가 상처받고 제야에 숨어있던 천재였던 거죠. 주인공이 어떤 분야의 천재였냐? 주인공은 사실 연구를 계속하던 과학자, 현업에서 있던 과학자였어요. 그런데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뭐냐 하면은 액체 형태의 물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은 지구에만 있는 거고 외계 생명체는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 때문에 거의 학계에서 퇴출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주장이 틀려서 퇴출이 됐다기보다는 주인공이 그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 엄청 욕하고 논문에 그런 생각은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잘린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페트로바 선이 미생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액체 형태의 물이 그 미생물 속에 있으면 태양처럼 엄청 펄펄 끓는 항성 앞에서 외계 생명체가 액체 형태의 물로 대사를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다 끓어버리니까. 그런데 그런 생명체가 발견된 것이니 당신의 주장이 옳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에 대한 연구를 맡아주세요 하면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싫어요. 저 그냥 선생님 할 건데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수업을 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이 애들이 30년 뒤에 빙하기를 겪으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막 혼란이 오면서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연구실에 가서 미생물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페트로바 선 대책위원회 담당자가 엄청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자 지금 바로 뭐 항공모함으로 헬기 타러 갑시다. 바로 사직서 쓰세요. 이렇게 독선적으로 행동하는데 주인공이 되게 욕하면서도 다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담당자와 주인공 사이에 묘한 로맨스 기류 같은 게 약간 형성되는 느낌?
결말은 소설을 확인해 주세요. 아무튼 주인공이 연구를 하면서 이 생물이 빛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방출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확 방출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별을 먹는 미생물이라서 아스트로파지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이 아스트로파지는 항성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번식하고, 이 항성에서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그 흡수했던 빛 에너지를 확 방출해서 다른 별로 가서 또 그 별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균 감염이 점점 퍼지는 것처럼 다른 항성계에도 아스트로파지가 점점 퍼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감염된 별들 가운데에서 우리 태양도 감염이 된 거였죠. 하지만 그런 감염된 별들 가운데에 딱 한 별만 감염이 안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에서 11.9광년 떨어진 타우세티라는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우세티라고 하는 별에 가서 왜 이 별만 멀쩡한지 조사해서 그걸 바탕으로 태양을 살려보자 라는 프로젝트가 바로 프로젝트 헤일메리였던 거죠. 프로젝트 헤일메리는 헤일메리라는 미식축구 용어에서 따온 건데요. 미식축구에서 막판에 크게 지고 있고 시간은 없을 때 진짜 마지막 한 방으로 멀리서 롱슛을 던져서 골인을 기대하는 성공률이 매우 낮은 뒤집기 전략이에요. 타우세티까지 11.9광년의 거리를 날아가서 태양을 살릴 방법을 알아낸 다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죠.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방법이지만 마지막으로 지구에 빙하기가 찾아오기 전에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극단적인 방법. 이 헤일메리라는 전술 이름도 사실은 천주교 기도문인 성모송의 영문 첫 단어인데요.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성가 아시죠? 이 아베 마리아가 성모송의 첫 구절인데 영어로 번역하면 헤일메리가 돼요. Hail Mary, full of grace 라고 시작을 하는데 주인공 이름이 그레이스잖아요. 주인공 이름도 이 성모송의 구절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딴지를 걸어요. 저기요, 우리가 아직 화성도 겨우 가고 금성도 겨우 가는데 다른 별로 이동하는 기술이 없잖아요. 없었는데 있게 됐습니다. 아스트로파지를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발달시켜서 우주선에서 아스트로파지를 연료 삼아서 항성 간 이동을 하는 우주선을 개발하자 라고 해서 실제로 개발을 해냅니다. 아마 영화로 만들게 되면은 그 과정이 그냥 화면으로 쭉쭉 지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소설로 읽어보니까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선을 출발하면서 우주 비행사들의 스트레스 관리, 폭력성, 자살, 우울증 등 정신과적인 문제를 막기 위해서 도착할 때까지 승조원들을 코마 상태로 재웠다가 나중에 깨우기로 해요. 그레이스도 우주선에 탔을 때 자고 있다가 서서히 기억이 돌아오게 된 거죠. 이 정도까지 기억이 되살아났을 때 타우세티 별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는데요. 거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지구 말고도 타우세티 우주선을 보낸 행성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우주선에 있는 생명체가 그레이스와 소통을 시도해요. 그 생명체는 온몸이 딱딱하고 온도는 100도가 넘고 지구 기압의 29배의 환경에서 암모니아 기체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생명체였는데요. 에리드라는 행성에서 왔기 때문에 그레이스가 임의로 에리디언이라고 종종 명칭을 붙이고 본인과 소통하는 그 생명체한테는 럭키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여기서부터 약간 떡밥인 게 그레이스가 이름 붙이는 것들 중에서 아스트로파지나 에리디언 같은 용어에는 라틴어 어원으로 좀 학술적인 용어를 붙이는데 럭키한테는 자신의 모국어인 영어로 이름을 붙이죠. 이미 그레이스는 럭키를 학술의 영역이 아니라 친구나 반려동물처럼 마음 붙일 대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렇게 외계 생명체랑 조우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상대방의 언어를 익히는 장면이거든요. 영화 컨택트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방식으로 서로가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언어를 익히는데 그 부분이 또 재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로키와 그레이스가 서로의 언어를 익히면서 우주 공간에서 의지할 수 있는 서로의 유일한 상대가 되어서 각자의 행성을 살리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목숨도 막 살려주고 막역한 사이가 되었고 결국 별을 살릴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훈훈하게 서로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굉장한 위기가 닥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지구로 돌아가서 지구 사람들을 살릴 것이냐, 아니면 로키를 구할 것이냐. 왜 그렇게 된 건지, 그레이스는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소설, 그리고 앞으로 개봉할 영화를 직접 봐주세요.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